안녕하세요. 아이비더탑 지리 강사 홍다솜입니다. 오늘은 아이비 지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지리 시험은 매년 같은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별 그래프 분석 문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 이후에는 단원별 에세이 혹은 단원 통합 에세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문제 유형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아이비 지리의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문제 유형은 그래프 분석 문제입니다. 페이퍼 1 또는 페이퍼 2의 첫 번째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사항만 아주 잘 지킨다면 좋은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트렌드 분석, 즉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퀀티피케이션에 대한 이 3가지 부분만 잘 지킨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문제 예시를 보시면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과 그리고 재활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죠. 보시는 것처럼 소득 불평등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활용을 많이 하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아웃라이어로 비춰지는 부분이 중간에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을 잘 언급만 해준다면,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에 있는 여러 숫자들을 적확하게만 사용을 해준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유형은 인포그래픽 분석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페이퍼 1과 페이퍼 2의 초반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인포그래픽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원하는 정보를 인포그래픽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의 특성상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무엇이 문제가 원하는 정보인지를 헷갈려하고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 과연 이 문제가 내가 배운 Geographical Concept과 Theory와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생각해내고 그 답과 관련된 정보를 인포그래픽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알듯 말듯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를 통해서 감각을 익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가 푸드 세큐리티로서 굉장히 유명한 국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스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푸드 세큐리티라고 하는 지오그래피컬 컨셉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원하는 답, 그리고 그 답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답식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제 스테이트먼트와 서포티브 스테이트먼트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가지 문장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맞게 답안을 잘 적는다면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컨대 6점짜리의 문제의 경우에는 3개의 시제 스테이트먼트와 3개의 서포티브 스테이트먼트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thesis statement란 나의 주장을 적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upportive statement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내지는 이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특히 supportive statement를 작성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규어나 혹은 통계치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서포티브 스테이트먼트를 적을 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알고 있었던 케이스 스터디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료들, 사건들 혹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케이스 스터디들을 스스로 잘 정리한다면 이러한 서포티브 스테이트먼트를 굉장히 잘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인 에세이 유형은 앞서 살펴본 단답
서술형 문제와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바로 답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채점을 할 때 필요한 루브릭과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만을 답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한 설명, 나아가서는 이 설명을 뒷받침할 케이스 스터디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매우 잘 구조화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오그래피 케이스 스터디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페이스트 페이퍼를 잘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비슷한 질문을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외우기보다는 각각의 질문의 유형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몇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학기 중에 잘 정리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케이스 스터디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면 지오그래피 하면 케이스 스터디를 외우는 과목이요 라는 답변을 하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에세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라 제너럴한 익스플레네이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세이가 제시하고 있는 질문에 내가 논리적인 답변을 만들어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케이스 스터디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내가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하지 못하고 케이스 스터디만 나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답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에 맞는 설명을 구조화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연습을 여러 차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역시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다양한 형태의 에세이 문제를 푸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에세이 퀘스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어진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길을 잃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지오그래피컬 개념을 잘 사용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나의 논리를 잘 정립했는가? 그리고 이 논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델리케이트한 설명을 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설명을 뒷받침할 적절한 근거를 통계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제시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에세이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배웠었던 다른 유형들과 함께 여러 차례 연습을 거친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IB 지오그래피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설명회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